자유당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돈과 지지 세력을 갖춘 사람만 출마를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야당은 민심을 잃은 자유당이 선거 직전 출마의 벽을 높여 선거에 이기려 한다며 자유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춘단 집회를 기획합니다. 이기붕은 이전처럼 이정재의 주먹 조직을 동원해 집회에 테러를 가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나 이를 예상한 김도한이 의도적으로 경비 인력을 축소하고 사전에 기자들을 최대한 불러 모아 대기시킵니다. 이정재의 주먹패들은 예정대로 1000여 명을 동원해 스피커를 터뜨리는 등 테러를 감행합니다. 청중이 30만이나 모였던 장충단 집회는 아수라장이 되어 무산되고 방관하는 경찰의 행태와 정치 깡패의 폭력, 야당 인사들이 피 흘리는 모습까지 장충단 집회 테러 사건은 기자들에 의해 생생히 전국에 전달됩니다.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현장 지휘를 하던 동대문패 행동대장 유지광까지 수개로 노출되고 맙니다. 수십만의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으로 장충단 집회를 무산시켰다는 기사를 읽은 이승만은 격노하고 폭력배를 모두 잡아들이라는 대통령 특별지시가 떨어집니다. 검찰에 의해 유지광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동대문패는 당황합니다. 이정재는 김도한의 계책에 당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만 유지광의 검찰 출두는 불가피해지고 검찰과 사전에 내통해 형식적으로 유지광을 조사해 넘기기로 합니다. 시민들이 유지광과 동대문패들의 신상을 투서로 보내는 중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정권의 비호를 받은 유지광은 검찰 조사 2일 만에 석방됩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집요하게 뒤를 파고 연일 유지광과 동대문 사단, 장춘단 집회 테러와 연관 보도가 이어지자 자유당과 동대문패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사태가 쉽게 끝나길 기대했던 이정재는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유지광이 금세 석방되었다는 보도 이후 검찰 조사가 유야무야 넘어갔다며 여론은 다시 들끓기 시작하고 대통령 특별지시까지 내렸던 이승만도 분기탱천하여 재수사를 지시합니다. 이승만의 총애를 받는 곽영주조차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게 되고 야당까지 강도 높게 검찰을 압박하자 부담을 느낀 이기붕은 이정재에게 소모품을 버리라고 지시합니다. 이기붕의 소모품 발언에 이정재는 충격을 받습니다. 유지광은 이기붕과 자유당의 요구에 따라 야당을 탄압하는 테러 활동을 한 것인데 상황이 나빠졌다고 이기붕이 동대문패를 내버린다는 생각을 이정재는 떨치지 못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화룡의 명동패가 이 사태를 기회로 이정재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유지광은 시시각각 기자들의 감시를 받는 상황이고 검찰 재수사가 시작되면 유지광의 구속은 불가피했습니다. 당장은 자유당 정권의 비호도 기대할 수 없고 언론까지 연일 때려대는 상황에서 동대문패는 최대 위기에 처합니다. 궁지에 몰린 이정재는 김도한이 자신들에게 썼던 계책을 생각해냅니다. 이정재는 곽영주를 통해 경찰력을 준비하고 형무소 행위 확정된 유지광에게 명합니다. 그를 따라다니는 기자들을 대동하고 쳐들어오는 명동패를 통째로 붙들고 자폭을 지시합니다. 이를 모르고 공격을 감행한 이화룡의 명동패는 화랑명화사 앞에서 경찰에 의해 일망타진됩니다. 다음날 이정재의 생각대로 명동패의 난동이 일제히 보도되고 장충단 집회 테러 기사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이정재는 유지광의 희생과 자유당 정권의 힘을 빌려 가장 큰 맞수인 명동패를 꺾고 꿈에 그리던 주먹세계를 제패합니다. 얼마 후 제4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기간이 다가옵니다. 이정재는 2000에서 3대째 내려온 토박이었고 김도한의 정계 진출을 보면서 그 자신도 국회의원의 꿈을 꾸기 시작해 무려 6년이나 공을 들여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한 이정재는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은 그간의 부정과 무리로 민심을 상당히 잃었고 이기붕조차 현재 지역구에선 재선이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차기 부통령을 노리는 이기붕으로서는 만에 하나라도 국회의원 낙선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기붕은 지역구를 옮기기로 하고
확실히 당선이 가능하며 개인적 연고가 있는 곳을 몰색한 결과 조건에 맞는 이정재의 경기도 이천 선거구를 낙점합니다. 이기붕은 선거 이후 강력 이용을 제안하며 이정재가 준비해온 지역구 양보를 요구하고 이정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기붕의 후한무치에 노발대발하며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기붕은 이정재에게 내무부 장관과 치안국장을 보내 수사 압력을 가하지만 이정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정재와 이기붕의 대립은 동대문패와 자유당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합니다. 이정재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자 이기붕은 이정재 주변부터 철저히 깨부수기로 합니다. 우선 경찰을 이용해 그동안 이기붕의 지시로 덮어둔 이정재와 동대문패 범죄를 재수사하도록 하고 곽영주를 불러 마지막으로 이정재 설득을 부탁하는 한편 끝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이정재를 구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곽영주는 급히 이정재를 찾아가고 현재 이천에 있는 동대문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과 치안국에서 만든 이정재의 구속영장 초안을 보여줍니다. 곽영주는 이정재에게 자유당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며 지역구를 양보하고 다음을 노리라고 설득합니다. 이정재는 이미 이기붕과 대립한 순간부터 자유당에 찍혔고 다음 기회는 없다며 이대로 곱게 물러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때 이천에서 선거운동을 준비 중이던 동대문패가 경찰에 의해 장충단 집회 방해 사건, 충정로 도끼 사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곽영주는 천하에 무서운 것 없는 자신도 다음 대통령을 보는 이기붕은 어떻게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대론 선거구도 지키지 못하고 이정재와 동대문패가 끝장나게 되어 있다며 이정재의 결심을 재촉하지만 분통이 터지는 이정재가 아무 답도 하지 않자 곽영주는 자신도 더는 막아줄 수가 없다며 이정재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사무실 문을 나섭니다. 실성한 듯한 웃음을 터뜨린 이정재는 곽영주를 붙잡습니다. 이정재는 곽영주의 말이 모두 맞다며 국회의원 자리도 뺏기고 자신의 기반도 잃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정재는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붙잡혀 있는 이천경찰서에서 이기붕과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곽영주는 이기붕에게 소식을 전하러 떠나고 이정재는 다리가 풀린 채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정재는 불의를 저지르는 줄 알면서도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권력에 빌부터 꿈을 이루려 한 비열한 자신을 하늘이 용서치 않고 버렸다며 고개를 떨군 채 절망합니다. 어두운 밤을 가로질러 절망이라는 끝에 도착한 이정재는 지난 일들에 대해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이기붕과 자유당에게는 자신도 정권의 소모품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이정재는 1958년 4월 11일 11시 40분 이천경찰서 서장실에서 국회의원 후보 등록 마감 20분을 남겨두고 입후보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정재는 사나이로서의 이상과 야망은 산산이 조각나고 전국 주먹 재패를 이루며 치솟던 기세도 완전히 꺾이고 맙니다. 이정재는 자택에서 직거를 시작하고 이기붕은 다음 선거를 대비해 쓸모가 없어진 이정재의 동대문패를 대신할 조직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정재도 이기붕의 의도를 눈치채지만 자신과 동대문패는 이미 자유당의 손바닥 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항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정재가 조직의 명맥이라도 살릴 방법은 이기붕에게 항명해 표적이 된 자신이 회장에서 물러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유지강이 출소하자 이정재는 자신의 결단을 전합니다. 유지강은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고 묻지만 이정재는 그렇지 않다며 자유당이 마음만 먹으면 동대문패를 없애버리는 건 하루아침이라고 말합니다. 이정재는 유지강을 설득해 이마수 밑에서 다음을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의식을 열어 이마수를 차기 회장으로 정하고 조열순과 이혁일, 이석재를 데리고 조직을 떠납니다. 이렇게 주먹계에서 은퇴한 이정재는 모든 걸 털어버리고 농사를 짓고 조용히 은거하며 지내기 시작합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적적하게 지내던 이정재는 문득 김두한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껄끄러운 일이 있었던 자신을 김두한이 만나줄지 걱정합니다. 한편 이마수가 맡은 동대문패는
1년 만에 자유당 반공청년단의 일개 하부 조직으로 전락합니다. 미국의 무상 원조 물자마저 빼돌리는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지자 민생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정재는 조직을 떠나면서 자유당과 관계를 청산했다고 생각하고 이마수가 하는 일들을 남의 일인 듯 태평하지만 실상은 이정재가 굴리던 눈덩이를 이마수가 건네받았을 뿐이었고 그 눈덩이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960년 대한민국 제4대 정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이기붕은 이번에야말로 부통령 당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또다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선거를 한 달 남기고 위암으로 사망합니다. 신익희의 사망 때처럼 또다시 야당 부통령 후보에게 동정표가 쏠릴 게 뻔했고 이기붕과 자유당은 이를 뒤집기 위해 투표용지의 40%를 사전에 조작해 미리 채워넣는 부정선거를 실행합니다. 이 때문에 선거날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들이 전국에서 속출했고 부정선거 항의의 불이 전국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자유당 정권의 경찰은 부정선거 규탄 시위대의 규모가 계속 커지자 시위 진압을 동대문패와 연계했고 동대문패는 고대생 시위대를 습격해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언론에 의해 고대생 습격 소식을 들은 이정재는 그제야 위기감을 느끼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고 자유당 정권은 완전히 무너지고 집거하던 이정재와 동대문패도 함께 몰락합니다. 과도 정부는 주먹패들을 일제히 검거하고 이정재도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정재의 재판은 무효가 됩니다. 군사정권은 민심을 얻기 위해 구악을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구속된 이정재와 동대문패의 새로운 군사재판이 결정됩니다. 이정재는 모든 과거지사가 파헤쳐지며 조사를 받게 되는데 군 검사실에서 이정재는 증인으로 나온 시라소니와 마주합니다. 군 검사는 시라소니에게 과거 폭력조직의 우두머리 위치였던 이정재의 지시로 사지가 부러진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시라소니는 그런 일이 없었다며 이정재를 구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합니다. 이정재는 놀란 듯 뜨거운 눈빛으로 시라소니를 바라보고 군 검사는 무슨 말이냐며 이미 여럿이 증언했다고 재차 묻습니다. 시라소니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성경을 보여주며 이정재의 석방을 탄원합니다. 시라소니는 이정재에게 힘내라고 위로하고 인간사는 허망한 거라며 예수 믿으라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을 떠납니다. 더 이상 죄가가 늘어나지 않기를 기대했던 이정재는 부정투표와 고대생 습격 사건이 이정재가 두목인 화랑동지의 범죄라고 증언한 이마수의 배신으로 끝모르게 추락하게 됩니다. 이정재는 특별수사반에서 재조사를 받게 되고 이정재가 회장으로 발급된 화랑동지의 회원증까지 증거물로 확인됩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이정재는 조봉암이 사형당하기 전까지 쓰던 감방에 구금됩니다. 감방의 사연을 설명하는 형무관의 비웃음소리와 함께 억울한 듯한 새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이정재는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 직후 이정재를 비롯한 깡패들의 가두 행진이 결정되고 주먹계를 은퇴한 이후 김두한을 보고 싶다던 이정재는 조리돌림을 당하는 중 종로 길거리에서 그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때는 그의 부하였고 친구였고 정적이었던 이정재는 비열하고 비참한 정치 깡패의 마지막 모습을 보이고 쓴웃음을 짓습니다. 5개월 뒤 이정재는 군 검찰의 소환을 통보받습니다. 이정재는 재조사를 시작하는 줄 알고 안심합니다. 면회장으로 이동하던 중 형무관들이 갑자기 이정재의 양팔을 붙잡습니다. 이정재는 형무관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오늘이 사형 집행일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안 이정재는 체념한 채 사형장으로 향합니다. 사형대 앞에 선 이정재는 침착하고 담담하게 짧은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키우다시피 한 사람 몇몇이 배은망덕하게도 터무니없는 증언으로 나를 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섭섭한 일이지만 그들도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을 거요.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 모두들 자식들이 있는 몸들이니 이 일로 인해 아들때에 가서 절대로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마지막 바람입니다. 이정재는 눈을 감고 교도관들이 이정재의 얼굴에 천을 씌우고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의 나이 44세였습니다. 한때 김두한의 뒤를 이어 주먹세계를 제패했던 이정재는 이렇게 허망하게도 형장의 이슬이 되어 사라집니다. 어릴 적 야인 시대를 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내용도 많고 역사적 배경도 몰랐기 때문에 금방 잊혀졌었는데 거의 20년이나 지나서 다시 보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정재라는 인물이 타락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죽임을 당하는 과정이 극적이고 교훈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정재를 집중 조명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 시도해본 영상이라 저도 어색하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아직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나갈 생각이니 또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